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학교장 문희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무지 외반증입니다. 이전에 발이 약해지는 근본적인 원인과 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영상으로 이론과 실기를 배웠었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뿔이면서 걷고 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발에 문제가 생기면 보행 패턴부터 체형의 불균형, 그리고 골반과 척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도 발가락의 변형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지외반증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게 되었으며 어떻게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문 자료를 함께 보면서 스포츠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론을 배우고 나서 운동 방법과 교정을 위한 팁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발가락의 힘, 그리고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중 엄지발가락은 체중의 70%를 견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지발가락이 구조적인 문제 또는 기능적인 문제로 인하여 휘어지고 그로 인하여 통증과 잘못된 보행 패턴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외관상에 큰 문제도 없고 가끔씩 작은 신발이나 구두를 신었을 때 발이 피로해지거나 엄지발가락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도 작은 신발과 구두를 신고 오래 걸으면 발이 아프기 때문에 무지외반증 때문에 통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꼭 분별하고 체크해낼 수 있도록 나의 발 컨디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평소에 예방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계속 증상이 악화되는 진행형 질환이고 크게 4단계로 진행 상태가 나뉘는데 3,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수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수술도 고통스럽지만 약 3개월 정도 재활 기간 동안은 보행이 어렵고 생활하는 데 있어 가족들과 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잘 관리하여 수술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엄지발가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잘못된 보행 패턴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증으로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70% 환자가 무지외반증을 동반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느 순간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기 때문에 발의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무지외반증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나의 엄지발가락이 휘어져 있는지 그리고 혹 무지외반증이라면 몇 단계에 속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1단계에서는 외관상의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엄지발가락이 20도 이하로 휘어져 있고 좁은 신발을 신을 경우 발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에 가끔 통증을 느낍니다. 2단계부터는 외관상의 변화가 확연하고 엄지발가락이 20도에서 30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 비해 엄지발가락에 자주 통증을 느끼고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3단계에서 4단계는 엄지발가락이 30도에서 50도 이상 휘어져 있고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엄지발가락이 조금이라도 휘어져 있다면 내가 정말 무지외반증에 속하는지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지외반증이 1단계에서 2단계의 경우 수술하지 않고 운동 케어와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발의 힘과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발의 힘과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지외반증이 생기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발의 기능이 떨어지면 발가락부터 발, 발목, 종아리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대, 힘줄, 근육, 근막, 신경 등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정상적인 아치가 무너지고 기능이 비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에 2차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무지외반증입니다. 그럼 큰 틀에 대해서 알았으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지외반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지내전근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지내전근은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근육 중 하나인데 이 근육은 잘못된 보행 패턴, 작은 신발 또는 구두의 장시간 착용 등의 외부적인 요인 또는 유전적인 이유로 약해지게 됩니다. 무지내전근의 약화로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엄지발가락에 지속적으로 체중과 함께 압력이 가해지고
이는 엄지발가락을 밖으로 벌려주는 근육인 무지외전근의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지내전근이 약해지면 무지외반증이 발생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합병증인 무릎의 관절염 등이 발생합니다. 그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위해 무지내전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재활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지외반증 교정기를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무지외반증 치료를 위해 무지외반증 교정기 사용과 무지외전근과 내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무지외반증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교정기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중에 너무 많은 교정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3가지 기능이 꼭 들어간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첫 번째, 외출 시 계속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무지외반증 교정기는 짧게 사용했을 때보다 꾸준하게 오랜 시간 사용했을 때 엄지발가락이 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엄지발가락만 정상 위치로 유도하는 것보다 발가락 전체를 정상 위치로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휘어진 엄지발가락에 밀려 다른 발가락들도 정상 위치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발가락 전체를 교정해 무너진 발의 균형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3번째, 발가락 운동 밴드를 함께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무지외반증 교정을 위한 제품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각자 서로가 다 좋다고 하니 제 회원님 중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계신 회원님께 어떤 제품을 추천드려야 할지 판단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과학적, 해부학적인 근거와 충분한 논문, 연구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현재 판매 중인 무지외반증 교정기 중에서 앞에 설명해드린 3가지를 만족시키는 제품은 메디인포가 유일합니다. 영상 설명글 더보기에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무지외반증 재활 및 예방을 위한 운동과 메디인포의 무지외반증 교정기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긴장되어 타이트한 부분을 풀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발을 지압하여 활성화시키는 방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발톱 아랫부분을 살짝 강한 강도로 눌러 지압을 해주세요. 이번 파트에서 다룰 내용은 왼쪽에서 보이시는 그림에 있는 발의 힘줄, 근육들을 지압으로 자극시켜서 발가락을 당기고 펴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손으로 눌러도 되고 뭉툭한 지압 기구를 가지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눌렀을 때 매우 아픔을 느끼는 정도가 10이라면 6, 7 정도 느끼도록 눌러줍니다.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하나씩 5분 동안 지압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발등에 있는 발가락 뼈 사이에 있는 움푹 파인 곳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위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 강도로 눌러주세요. 손가락 뼈 사이에 있는 부분을 누르듯 지그시 5분 동안 지압해주세요. 다음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발가락 사이를 지압해줍니다. 다음은 발바닥 전체를 지압해보겠습니다. 꾹꾹 눌러주셔도 되고 지그시 밀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발의 측면 부위를 마사지해 보겠습니다. 스텝 2는 활성화된 근육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무지외반증 교정 전용 밴드로 무지내전근과 외전근 강화 운동을 합니다. 흰색 밴드 부분이 엄지발가락을 감싸도록 해주세요. 양쪽 엄지발가락에 밴드를 걸고 뒤꿈치를 서로 붙여 V 포지션을 취해줍니다. 엄지발가락을 측면 방향으로 벌리면서 천천히 밴드를 당겨주세요. 천천히 제자리로 갔다가 다시 지그시 수평으로 외전시켜줍니다.
발가락을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운동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처음에는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밴드를 당겨주세요. 엄지발가락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만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스텝 3에는 교정기 착용을 하시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교정기는 외출용과 실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교정기는 실내용입니다. 엄지발가락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착용해주세요. 흰색 교정기는 외출용입니다. 실내용에 비해 묵직함이 덜해서 착용하고 신발을 신어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능이 좋아져서 발가락의 힘이 세지고 보행할 때 발가락까지 사용하는 것이 잘 인지되었을 때 필라테스의 풋워크 시리즈로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재활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